뉴스라이브 2월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청소년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에, 윤석열 후보는 공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후보들이 어떤 기조로 공약을 냈는지와 공약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도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달 9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유권자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입니다. 이번이 첫 투표인 유권자 여러분들을 위해 투표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내기 유권자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 관련 새학기 운영 방안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전면 등교지만 정말 전면 등교를 할지는 학교가 알아서 정하도록 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도 배부하기로 해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집에서 자가검사를 하고 자가진단 앱에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단 9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네거티브 난파전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걱정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하지만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종부세 얼마 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금 통장에 현금 50억 넣어놓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을 사회자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답을 못할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답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 교육 공약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미래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대입에 초점을 맞춰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비리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명인의 마을 홈페이지와 제밍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점점 의미가 사라집니다. 교육 내용도 바꿔야 돼요. 교육 방식도 바꿔야 돼요. 시설도 바꿔야 돼요.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에게 태블릿 기기를 보급하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정규 교육 또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해서 대학 입시 공정 공약도 냈습니다. 공공 입학 사전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 부족은 우리 취약한 청년 계층에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친구가 적이 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만 8세까지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보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약 위키 등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약과 정책을 홍보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에 초점을 맞춰 교육공약을 세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분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입에서 불공정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없게 하겠다며 정시 비율 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시행하고 비리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캠프는 유튜브 게시물에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인력을 늘려 각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스쿨폴리스 인력을 많이 늘려야겠네요. 적어도 한 명이 2개 정도 학교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요. 주기적인 감독과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밖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해 현장 전문가를 확대한다는 공약과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교육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이미 존재하는 특성화고와 특목고로 나누겠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특목고를 원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신보선입니다. 네, 안주영 기자와 그 외 후보들 공약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주영 기자,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심 후보는 우선 학제 개편을 내세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9년제 학교를 도입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3살부터 5살까지의 3년 동안 의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입시 제도를 학생부와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 또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가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많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아는데 관련 공약은 없나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졸업생의 노동 조건을 특히 급여 부분을 250만 원 선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공약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 설치, 성별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 그리고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지역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뭐가 있었나요? 안 후보 또한 교육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고 직업학교와 진로탐색학교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7시까지 전일제 학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제도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대입에서 수시제도를 없애고 일반 전형 80%, 특별 전형 20%로 바꾼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사시제도를 부활시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군소 후보들의 청소년 공약도 궁금한데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수능 폐지와 중등교육 한 과목 시험을 공약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시전형 관소와 그리고 수능 2회 실시,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는 취지의 학제 개편을 공약했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청소년 노동법과 청소년 인권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된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도 일부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어떤 후보가 관심이 많고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후보자들의 자세한 공약과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이상 국민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는 1번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치러집니다. 대선투표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이영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는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 본투표는 사전에 안내되는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하고 지정 투표소를 모르는 경우 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 유권자 모두 투표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입장 전에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에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기 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시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이상 국민입니다.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청소년증이나 공립학교에서 발급한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적힌 학생증 또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본투표와 달리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 투표소에서나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뉴스라이브 이현관입니다. 네, 이현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관 기자, 본투표일이 3월 9일인데 왜 2004년 3월 10일생부터 투표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자정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자정은 밤 12시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가 날짜를 정확히 구분하지를 않아서 투표 대상자를 3월 9일 오후 12시로 봐야 하는지 3월 10일 오전 12시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3월 11일생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언제 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2일차와 투표일 당일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 중 3월 5일 6시부터 7시 30분 하루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럼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가서 투표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확진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확진자만 허용되는데요. 농산 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투표 당일 격리자와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투표 가능 메시지를 투표할 때 보여주면 면 지역에 한해 투표 오후 6시 이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다른 서류로 투표 때 본인 확인을 할 수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날 들고 가야 하는 신분증의 기준은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야 하고 생년월일 또한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의 사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본 등의 서류로는 투표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요즘 길거리는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그런데 특정 당원이 된 청소년이라도 만 18세 미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3일 전인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후보자 본인과 선거 사무원 등은 물론 대부분의 유권자도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첫 투표인 새내기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된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학교 내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원래 있던 동아리여도 동아리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교내 방송이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이나 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또한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이상 금지됩니다. 투표용지 모형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직접 말이나 전화, SNS 등을 통해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아닌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운동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이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는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두고 새학기 적응 주간을 지정한 후 기준에 상관없이 감염 우려가 있을 시 유동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전면 등교 여부를 학교가 알아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한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맞춘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의 원칙은 정상 등교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확진자나 격리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면 등교 가능 여부는 학교가 판단해 정하도록 합니다. 전국 단위의 일괄 결정 대신
학교나 지역별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대략적인 기준도 나왔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를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기준에 상관없이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 도입 방침도 밝혔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가 고위험군과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소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질병청의 역량 이외에 우리 교육부가 지금 전문 의료기관과 위탁으로 해서 추가적인 역량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국은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위중증 비율이 델타보다 낮으니 학교는 당황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이한결입니다. 등교를 앞두고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가정에서 검사를 하고 등교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가 시작되는 모레부터 정부는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6,050만 개를 확보하였으며 3월 2일 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 교직원들이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학생은 1인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1개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번 주에 1번,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제공받은 키트를 통해 가정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전송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검사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협조와 참여를 학교 구성원에 당부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 공고드리고 무증상 감염에 대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방역 체계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4월에도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을 살핀 뒤 3월 둘째 주쯤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라이브 이용현입니다. 교육부의 새학기 운영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일 뿐이라면서 원격 수업 전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또 18세 이하 확진자가 4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상황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을 펴서야 되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와 교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회복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건 비상식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의견조사 결과 대다수가 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지침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학교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평가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 시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등 11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도 발급이 중단됩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수도권부터 대전, 인천, 부산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하얀 분필로 글씨를 쓰는 모습 이제는 볼 수 없겠습니다. 대전의 모든 학교에 전자칠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앞면에 청칠판 대신 커다란 모니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분필 없이 화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고리와 가해 중에 선녀와 나무꾼. 대전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풍경은 어색하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교실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대전시 내의 초, 중, 고등학교는 기존의 청칠판에서 전자칠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전자칠판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청칠판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필기를 할 수 있고 파일 열람이나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서 다양한 수업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칠판 따로 TV 따로 이렇게 영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이 진행돼서 학생들이 주의가 분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화면에서 바로 그 판서와 그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은 전자칠판으로 하는 수업이 아직은 신기합니다. 일단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되니까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반면에 기존 칠판과 TV가 사라지면서 아쉬운 점도 지적됩니다. 전자칠판으로 보는 영상의 품질이 TV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평가와 TV로 보던 콘텐츠와 전자칠판으로 보게 되는 콘텐츠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교실마다 설치되다 보니 쉽게 고장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고장나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새롭게 교실마다 도입한 만큼 콘텐츠 부족을 비롯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면 교육 환경 디지털화의 발판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뉴스라이브 전서연입니다. 네, 오늘 뉴스라이브 방송은 지난해 3월부터 활동한 이기 기자단의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뉴스라이브의 캐치프레이즈,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부터 장차 어른이 되어 보게 될 높은 곳까지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보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년간 활동했습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진실만을 전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으며 우리 기자들과 앵커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청소년 뉴스라이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곽하나 앵커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맹시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야? 고마워. 뭐야? 잠깐만. 여기 빨간색 있어. 여기 빨간색 있어.